제품명을 듣고 기대했다가 최종 제품 모양을 보고 실망하고 먹어보고 한 번 더 실망한다는 제품. 만만하게 봤다가 반죽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처리 과정만 1시간이 걸린다는 과일 케이크입니다. 요구사항으로 확인합시다. 시험시간 2시간 30분, 레시피를 확인하시고 계량시간은 13분, 변리법으로 제조하고 반죽 온도는 23도, 팬은 파운드 틀이나 원형 틀에 패닝합니다. 시험장마다 다릅니다. 반죽은 전량 사용합시다. 계량을 시작합시다. 박력분, 설탕, 마가린, 달걀, 우유, 베이킹 파우더, 소금, 건포도, 체리, 호두, 오렌지필, 럼주, 바닐라향. 사전 준비를 합시다. 오븐을 170에 150으로 설정하고 계란을 깨서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줍니다. 믹싱볼과 휘퍼는 따뜻한 물로 헹궈주고 행주로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계량된 450g의 설탕을 나눠줍니다. 저는 4대6 정도로 분리해 4는 마가린 반죽에 6은 머랭에 넣어줄 거예요. 5대5로 해도 되고 6대4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4대6이 마가린 반죽에 설탕을 녹이고 튼튼한 머랭을 만들기 편하더라고요. 박력분과 베이킹 파우더, 바닐라 향을 채쳐주고 우유는 따뜻한 물에 올려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파운드 틀에 종이를 잘라 재단해 줍시다. 재단 방법은 파운드 케이크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건포도는 미지근한 물에 씻어 물기를 털어주고 체리의 전처리는 책마다 다르고 그리고 강사님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우선 체리를 건포도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잘라주고 살짝 짜서 물기를 제거해 무게를 줄여줍니다. 너무 크게 자르거나 물기가 많으면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얍삽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과일 케이크는 마데라 컵케이크와 같이 충전물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호두와 오렌지 필은 기본적으로 크기가 작고 가벼워서 가라앉을 위험이 적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건포도나 체리는 크고 무거워서 자칫 잘못하면 바닥으로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포도를 씻을 때는 물이 너무 흡수되지 않게 겉만 살짝 씻고 바로 물기를 털어내 물이 흡수되어 건포도가 무거워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먹을 거니까 잘 씻어줄 거예요. 나는 소중하니까. 그리고 과일 케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체리예요. 이 맛도 없고 90년대 버터크림 케이크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비주얼의 이 체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과일 케이크를 잘라서 충전물의 분포도를 확인할 때 가장 잘 보이는 게 이 체리예요. 누런색의 호두와 오렌지 필은 잘 보이지도 않고 갈색의 건포도도 생각보다 그렇게 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롱한 레드색을 갖고 있는 체리는 대충 봐도 너무 잘 보인다는 거죠. 만약 나머지 견과류가 잘 퍼져 있고 체리가 가라앉아 있다면 충전물 전체가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체리가 위쪽에 위치한다면 전체적으로 잘 섞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체리의 3분의 1 정도를 조금 더 작게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작은 체리들은 잘 가라앉지도 않거든요. 흡사 골고루 퍼져 있는 듯한 것처럼 보인답니다. 이제 호두, 오렌지필, 체리, 건포도를 작은 볼에 넣고 밀가루에 살짝 버무려줍니다. 이렇게 밀가루에 버무릴 때는 밀가루를 조금씩 넣어서 천천히 버무리면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밀가루가 뭉치고 떡이 져서 견과류끼리 붙어버리고 이렇게 덩어리진 상태로 반죽에 들어가면 골고루 퍼지지도 않아요. 밀가루 코팅할 때는 밀가루를 충분히 넣고 빠르게 섞어주셔야 밀가루가 얇고 골고루 코팅이 됩니다. 아셨죠? 전처리만 했는데 힘이 드네. 반죽을 시작하기 전에 반죽 순서를 확인해 볼까요? 우선 유지에 계량된 설탕의 일부분을 투입하여 섞어주고 노른자를 3번에 나누어 투입하면서 거품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우유를 투입하여 섞어준 후 이 유지 반죽은 옆으로 치워두고 다음은 흰자와 남은 설탕으로 90에서 100%의 머랭을 만들어줍니다. 유지 반죽에 흰자를 2분의 1 넣고 채친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 바닐라 향을 섞어주고 충전물을 투입하고 부드럽게 섞어준 후 마지막으로 나머지 머랭을 투입 후 섞어주면 반죽이 완성됩니다.
쉽죠? 이제 반죽을 시작합시다. 우선 유지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유지의 온도는 22에서 23도 정도가 좋습니다. 설탕을 2번에서 3번 나누어 투입하면서 유지의 색이 연한 아이보리 색이 될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이 작업은 기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머랭을 돌릴 때 다시 씻어줘야 되고 혹시라도 유지가 묻어 있으면 머랭이 안 올라오니까 그냥 전 수작업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휘핑크를 열심히 돌려주면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여기에 노른자를 3번에 나눠 투입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단계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아시죠? 공기를 포집하여 반죽의 색을 연하게 만들고 투입한 설탕을 어느 정도 녹여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노른자를 투입 후 이제 우유를 투입하여 잔여 설탕을 녹여주는데 우유가 차가우면 반죽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우유는 꼭 따뜻한 물에 올려놔 냉기를 빼준 후 투입하세요. 이제 머랭을 만들어 줍시다. 흰자를 믹싱볼에 투입하고 믹싱볼에 지방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머랭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시험 보기 전에 전날 어떤 품목의 시험이 진행됐는지도 모르고 그 수험생이 휘퍼와 믹싱볼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꼭 깨끗이 세척 후 사용하세요. 이제 휘퍼를 이용해서 고속으로 거품을 올려줍니다. 이 연두색의 흰자가 모두 거품으로 바뀌면 첫 번째 설탕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속으로 돌려 머랭의 양이 조금 많아지고 이 물결 모양이 조금 확실해지면 두 번째 설탕을 투입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남은 설탕을 투입하여 부드럽지만 튼튼한 머랭을 만들어 줍시다. 부드러운 생크림 같은 느낌이 좋습니다. 뭉게구름이 나오면 안됩니다.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이제 반죽을 섞어 줍시다. 유주 반죽에 머랭의 2분의 1 정도를 투입하여 떠올리듯 가볍게 섞어주고 여기에 가루를 한 번에 투입하여 벽을 긁고 떠올리고 털어주는 방법으로 골고루 섞어주고 전처리 된 충전물을 투입하고 자연스럽게 떠올리듯 섞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머랭을 투입하고 최대한 부드럽게 섞어주면서 반죽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짜주머니나 작은 볼을 이용해서 준비된 팬에 일정하게 담아줄 거예요. 저는 무게를 측정하면서 패닝을 할게요. 이렇게 패닝을 하고 난 후에는 젓가락을 이용해 모서리를 각지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휘저어가면서 높이를 어느 정도 평평하게 맞춘 후 이제 굽기를 진행합니다. 굽기 시 윗불의 온도가 높으면 파운드 케이크와 같이 제품의 가운데 부분이 너무 많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낮은 온도로 설정해서 살짝만 볼륨감 있고 갈라짐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겁니다. 저는 30분 정도 굽고 확인 후 10분 정도 더 구웠습니다. 이제 굽기로 완료합시다. 굽기 후 바로 충격을 주고 틀에서 분리해줍니다. 잘 나왔네요. 피드백을 합시다.
과일 케이크는 전체적인 부피가 작게 나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제품과 다르게 비중을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완성도에 대한 평가를 부피로 합니다. 부피가 너무 작다면 거품을 충분히 내주지 못했거나 성능 과정에서 숙련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감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품의 크기와 색이 일정한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단면을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충전물이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자, 이렇게 보면 체리가 바닥에 깔려 있으면 코드나 나머지 충전물들이 골고루 섞여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체리 한두 개가 상단에 보이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체리는 너무 크게 자르지 말고 물기도 빼주세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